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허반석입니다. 오늘 휴일을 맞아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시청자분들과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까 고민하는 내용들을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수익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하셨을 때에 그 기업의 모멘텀, 미래 먹거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라는 게 떠오르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기준에 충족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수익을 위해서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들 한 번 더 실전에서 한번 하나하나 적용해 가면서 오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세 번째,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 제가 가시적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뭔가 찾고 찾아서 이 기업의 미래 먹거리는 이거야 라고 겨우겨우 떠오르는 그런 모멘텀,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결국 가시적 모멘텀이라는 것을 툭 던졌을 때 그거였지라고 떠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가시적 모멘텀, 미래 성장 동력이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숫자상, 그리고 가시적 모멘텀 이렇게 세 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방송에서 끊임없이 기회만 되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추세를 보았을 때 수익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한번 여러 가지 기업들 차트를 열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모습이었죠. 원익 IPS를 지난해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왔고요. 소부장보다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워낙 많이 오른 기업이기 때문에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일부 차트를 앞으로 좀 당겨놓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당겨놓고 추세선을 그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파란 색깔의 추세선 라인을 한번 그릴 수 있는데요. 추세선을 긋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 그리고 넓게 차트를 열어놨을 때 저점이 어디였는가를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현 구간에 있어서의 저점이 어디였는가를 한번 그어보시고 그 라인을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계열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추세선을 현 구간에서의 저점은 이 구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라인을 하나 더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추세선을 제대로 그렸는가를 테스트해보면 이렇게 한 번씩 반등이 나왔던 그런 구간들 그리고 추세 하단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들에서는 일부 추세에 동그라미를 지워보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이 빨간색 동그라미와 추세선이 맞닿아 있는 시간들마다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들마다 추세선을 맞닿아서 맞았고 그리고 주가가 조정이 나왔지만 추세선을 크게 하회하지 않았다,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신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부분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맞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죠. 그러면 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이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신다면 20년도부터 매출액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 좋아지고 있고요. 단기 순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20년도는 전년도 대비 매출액은 6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40%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도 127%가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장이 멈추는 회사인가 21년도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은 여기서 한 번 더 24%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여기서 한 번 더 67% 증가하고요. 단기 순이익도 85% 증가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단기 순이익도 좋아진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보시고 다시 차트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라는 첫 번째 조건은 기준에 충족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인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을 기준을 충족을 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차트가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시간을 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 라인을 한 번 더 길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 추세까지 참 오는가 안 오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 추세가 올 수 있나라는 부분들 참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이 추세가 왔구나라는 부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 결국엔 이 주가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라인까지 와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수익 극대화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한번 좀 잘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결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런 구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차트를 한번 열어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ISC라는 반도체 섹터의 기업입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로 저점 구간이 어디였는가를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최근의 저점들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쪽이 가장 최저점이었구나라고 보시면 이 라인에서 최근의 라인까지 올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 라인에서 일부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상 저점 구간들을 한 번씩 동그라미를 쳐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동그라미가 들어올 수 있고요. 이 구간은 두 라인이 함께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참 추세 라인을 얄궂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추세가 맞아떨어질 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추세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가 오늘 한 가지의 또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상 이렇게 추세선을 동일하게 평행하게 하나씩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려보면 이 차트는 어디에서 되돌림이 나왔는가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조금 타이트하게 차트를 두고 보면 이 구간과 이 구간과 한 번씩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 라인들이 나오고요. 다시 한번 평행한 선을 그어서 재차 가장 높았던 주가 위로 올려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 극대화 라인은 이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넓게 차트를 열어놓고 봤을 때 그러면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이 기업의 주가는 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주가의 등락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그러면 되돌림 자리가 나오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오지 않을 것 같은 추세 하단으로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중기 되돌림 자리를 또 맞고 다시 하락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가의 등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가장 최상단에 있는 수익 극대화 라인을 연장시켰을 때에 이 구간에서 일부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을 가지고서 매매를 하실 때에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그런 부분들이 얄궂게도 맞아떨어지는 차트가 굉장히 많았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에도 이 툴을 적용이 가능한 종목들을 가능하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차트선을 긋고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보고 그 기업의 미래 먹거리는 뭔지 한번 더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 이런 부분들은 HTS에서 누구나 다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컨센서스, 추정치라고 하죠.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던 흐름들을 무난하게 수행해 나가고 업황의 추정치가 산업과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그 성장성을 일부 감안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총 이 정도의 성적은 거둘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컨센서스 추정치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사업보고서 혹은 분기보고서를 열어서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연결 재무제표를 한 번씩 더 들여다보고서 재무 상황이 또는 유보금이 부채 비율이 어떤지까지 살펴보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스터디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추세선을 긋고서 이 추세선 위에서 주가 등락이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서 그대로 위로 올려보면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만들 수 있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는 구간들은 평행한 선을 조금 넘어갔던 구간들이 조금 오버슈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그 구간에서 수익 극대화를 이루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라인을 깨지 않는 그 기업들의 특징이 바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추세선을 지킬까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들은 거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보시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들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추세 하단부에서 매매를 합니다. 두 번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는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을 어디까지 이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고 그 기업에 대한 모멘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추세가 앞으로도 우상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한번 스스로에게 이 기업 어떻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이 이 기업에는 무엇이? 라고 했을 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고 SSG닷컴을 운영하고 있고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지 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이마트는 가지고 있던 건물을 매각하는 공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단서가 나와 있는데 신규로 이 유형 자산을 매수하는 양수인이 이마트를 기존 그대로 입점해서 앞으로도 이마트는 그 건물 안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업점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기업을 앞으로 이끌어나가는 전략으로 선택을 했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의 점포 숫자는 줄이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내점 고객이 많아지고 라고 한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오는 타이밍에는 결국 이마트의 매출이 더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모멘텀까지도 지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각에서 들려오는 보도에 따라 보면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50%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앞으로 100%까지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차원에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전량 인수를 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스타벅스 커피의 매출액과 이익을 이마트가 이제 가져갈 수 있을까, 신세계 그룹이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하면
열면 잘 된다라는 공식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 실적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지주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려봤습니다. GS입니다. GS 오랫동안 주가 바닥에서 힘들었는데요. GS 차트를 한번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S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 참 오랫동안 다들 고생을 하셨습니다. 바닥이 적어도 5만 원 언저리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하락을 이어갔고 하락을 뚫고 또 내려간 다음에 이제서야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GS 국제유가와 굉장히 연동이 크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도 드리고 있는데요. GS의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GS 칼텍스 국제유가와 연동된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일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 회복과 경기 회복 측면으로 조금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고 뭐 항공유 그리고 자동차, 디젤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소비가 촉진된다면 국제유가도 회복하는 그러한 발돋움을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GS에 대한 선제적인 매매가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GS 복합 충전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전기뿐만 아니라 수소까지도 자동차에 다들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이미 한 곳에서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뭐 디젤 그리고 가솔린 그리고 전기 수소까지도 모두 다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GS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현 구간에서는 일부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5,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 구간에서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좀 거두시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시청자분들 누구나 다 함께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 너무 저평가라는 이슈도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 구간의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GS에 대한 모멘텀 한번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풍에 대한 부분들, 지주사입니다. 사업지주 회사죠. 금속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 상장사로 친다면 고려아연과 뭐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러한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배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고려아연의 지분 27% 이상 그리고 코리아서키트의 40% 이상 그리고 이 부동산 가치도 뭐 자산 가치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종로에 영풍 문고 빌딩이 있죠. 그리고 논현동에는 영풍 빌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모두 다의 지분 가치를 한번 합쳐보니까 굉장한 지분 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이 뭐 1조 원을 넘는 모습이고 코리아서키트 그런 부분들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2011년 기준으로 보고서에 가치가 평가되어 있는데 400억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까지는 2011년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해 놓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400억이라는 부동산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 보신다면 영풍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풍도 오랫동안 쉬었다라는 모습들이 차트에서 일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하락과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차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영풍의 전일 시가총액이 1조 2,900억 원 정도, 1조 3천억 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영풍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결국 저평가,
보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가 영풍에는 일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 추세선을 쉽게 그렸습니다. 워낙 바닥에 있었지만 약 1년여 정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월 저점을 한번 그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그게 됐는데 그러면 시계열을 조금 당겨보면 저점 영역을 따박따박 지켜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좋겠다라는 선제 조건이 나오게 되겠죠.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는데 참 언제 매수를 했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적어도 4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시간 비용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자라는 그러한 원칙에서는 영풍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매출액은 올해 20% 이상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60% 이상 증가하고 당기순이익도 증가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분 가치에 대해서는 기정 사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터플렉스와 고려 아연의 지분 가치는 여전히 보유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봤을 때 영풍의 기존 가치를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는 80만 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회복이 이어지고 있고 고려아연과 코리아 서키트의 지분 가치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가치가 2011년 기준으로 평가된 부분들이 반영돼 있다라는 부분들을 했을 때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만 원까지도 목표 주가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업데이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현재 영풍의 차트로 봤을 때에 현 구간에서의 이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왔고 약 75만 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다가 단기적인 시장과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9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90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도는 적어도 20%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이 구간에서 덜컥 90만 원 간대 하고 매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50만 원 이하에서 매수했던 분들이라면 지금처럼 3거래일 동안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3거래일 동안 거의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 이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은 결국 50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했던 분들이 견딜 수 있는 거지 내가 70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이것을 견뎌야 한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이만큼 참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풍에 대한 모멘텀은 가격적 이슈, 저평가 이슈, 그리고 보유 자산 가치가 굉장했다라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CJ제일제당을 말씀을 지난해부터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제가 21년도에 꼭 사고 싶은 기업 4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누누이 반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다들 이제 외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마트,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은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다 플레이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택트는 냉동식품이죠. 만두 이야기 누누이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컨택트 때 이제 소비 회복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데 헥사는 조미료의 원료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데 헥산의 소비가 중국에서 대부분 70%가량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소비 회복이 일어나면 헥산의 수요와 소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하나 짚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동물용 사료, 첨가제로 좀 쓰여집니다. 중국에서 마찬가지로 좀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사료용으로 소비하기에는 조금 비용 부담이 크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때의 아미노산을 사료용 첨가제로 소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CJ제일제당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동식품을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언택트 시기에만 먹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HMR이라는 가정 간편식 시장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CJ제일제당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땡땡이라고 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더 개선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나타났을 때 CJ제일제당은 언택트와 컨택트가 모두 가능한 그리고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의 핵산이나 아미노산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 증대가 기대되는 기업이구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호텔신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는 면세점과 그리고 레저, 호텔 그런 부분들 이어가고 있죠. 면세점 그리고 신라호텔이 서울과 제주도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면세점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면세점에서 조금 좋아진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공항의 매출 연동으로 내었던 고정비로 내었던 임대료 부분을 이제는 매출 연동 비율로 따져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면세점의 적자 부분을 좀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신라호텔 같은 경우를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6월 달까지 제주 신라호텔의 예약이 마감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시기이지만 여행을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 제주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여행객들이 한 번에 미주로, 한 번에 유럽으로, 한 번에 아프리카로 막 이렇게 다닐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 안에서의 여행이 조금 아시아권역이면 아시아권역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조금 한인이나 아시아계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아시아권역 안에서 먼저 여행이 좀 활성화되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면역이 증진된다면 그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나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호텔신라의 차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시계열을 조금 돌려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난해까지 차트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난해까지 차트 흐름은 이런데 이 구간에서의 이제 흐름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저점과 최근의 저점들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제는 조금 올랐나 싶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들을 이렇게 차트를 한번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까지만 이렇게 확대해서 놓고 보면 저점 구간들은 그래도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주가가 상승해 있네. 내가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싶은데 내려올까라는 부분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1월 달에는 많이들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자라는 모습으로 시간을 점점 흘러가다 보면 맞다 뜨렸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일부 매수를 연초에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흐름을 보면 이 이후에 시간을 조금 돌려보면 이렇게 상승을 해간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일부 추세를 이탈하더라도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인데요. 이 급반등이 나왔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는 그래도 면세점이나 호텔 적자가 아직까지 수익성이 좋지 않아서 어려울 거야 라는 부분들, 늦어도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나 흑자로 돌아설 거야 라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빠르게 뭔가 전망치들이 수정되는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리포트들을 꾸준하게 챙겨보신 분들이라면 호텔신라가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4월 첫째 주, 둘째 주 어간이었습니다. 그 어간부터 그러한 리포트들을 챙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구간을 기점으로 호텔신라가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한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에 꼭 어떤 부분들을 챙겨보셔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첫 번째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2분기, 상반기에는 숫자상 턴어라운드 되는 것들이
확인되는 기업들이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기정사실화되자 주가의 우상향이 강하게 좀 나왔다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셨다면 허반석이 얘기하고 있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그리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이 부분들 한번 챙겨볼 만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차트상 저위험 구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미래 가시적 모멘텀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도 한번 동일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가 얼토당토 않게 지금 뉴스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섹터에 가가지고 매수를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과 시장이 올해는 어디가 성장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 강연회 때에 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면서 반도체 장비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이 스마트폰 시장으로부터 파생되는 부분들이 OLED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필름까지도 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파생되는 섹터들을 좀 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늘 말씀을 드렸던 음식료 유통 관련된 부분, 음식료와 유통 관련된 부분도 포스트 코로나 때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산업과 시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그 외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모멘텀 이슈나 저평가 이슈 그리고 가격적 이슈가 있는 기업들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나 소재 업종의 주가 조정 이슈가 있었죠. 결국 국제금리 상승에 의한 시장 영향이 있었고요. 국내외 배터리 화재나 안전성 이슈가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ITC 소송 분쟁이 있어서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 전반의 배터리 3사가 모두 다 침울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완성차 배터리 내재화 이슈, 폭스바겐의 파워데이를 시작으로 배터리 수직 계열화, 내재화 이슈가 조정의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 섹터의 상승 요인을 또 꼽아 본다면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가속화, 모든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전기차 시장을 더 키우고 전기차를 더 비율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행 중입니다. 배터리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앞으로 충전 인프라만 조금 더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그 캐펙스 투자 부분들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2024년경이면 배터리 공급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망한 섹터에서 무엇을 보셔야 하는가? 결국 배터리의 성능은 좋아지고 가격은 낮아지는 그러한 부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니켈의 함량을 높인다라는 부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음극재도 마찬가지로 저장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흑연을 쓰다가 실리콘 음극재를 넣었더니 조금 더 저장 용량이 늘어나더라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액과 전해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배터리의 수명을 늘려주는 그러한 첨가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 추운 지방에서 추운 나라에서도 배터리 성능이 잘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성능 개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해액, 전해질, 그리고 전해질 첨가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으로도 좋아져야 되는데 중저가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배터리의 가격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니켈보다는 조금 저렴한 망간을 대체제로 활용하는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의 혁신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했을 때에는 주행거리를 관장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이니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고속 충전.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불이 나지 않는 안전성 늘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분리막으로 SKI 테크놀로지의 상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조금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면 전해액과 전해질 그리고 첨가제에 대한 부분들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수명이 한번 장착을 했을 때 오래 가야 된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배터리도 개발되고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은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배터리 소재 업체들에 대한 집중도 해야 된다. 뭐 대주전자재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첨보라는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챙겨볼 섹터다라는 말씀.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냐? 2차 전지 섹터는 공포의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전해질 첨가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한번 더 살펴보실 수 있는 분들은 스터디를 해보시자라는 의미로 한번 넣어보도록 했습니다. 공포에 사야 하는 섹터, 2차 전지 섹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신재생, 친환경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래도 유망한 섹터다, 유망한 업종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뭐 이러한 단어들이 들어갔다고 모두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소중한 자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려면 결국 실체가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는 기업들에 대한 확인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섹터가 좋아서 업종이 좋아서 업황이 좋아서 묻어가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업들의 상승 이후의 추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베이스는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를 생산하는 전기차 이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납품한다라고 하면 모든 주가가 날아갔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전기차에 고무를 납품하는, 전기차에 패킹하는 고무를 납품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기업이 과연 2차 전지, 신재생, 친환경 전기차 이슈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가? 아니면 그간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늘 하던 고무 패킹을 납품하던 회사였는가?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이 정말 신재생, 친환경, 2차 전지, 미래를 향한 먹거리로 그 고무 패킹에 있어서는 단연 1등의 기업, 이 기업밖에 없지라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실체와 실적이 연결되는 기업인가로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 이 기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 구간에서는 다행이다,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유 종목들에 있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주회사 섹터를 누누이 방송에서도 한 주 동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죠. 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순수지주회사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 지배 경영 관리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고요. 사업지주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풍처럼 별도로 뭔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자회사나 종속회사를 지배관리 경영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지주회사, SK텔레콤처럼 중간지주회사라는 단어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연결 실적을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년도에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요. 코로나 피해가 적은 지주회사 주가 수익률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전체의 연결 실적을 보면 가장 상단에는 규모는 작지만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적거나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본 기업들이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전통 지주사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년도 총 이익을 봤을 때와 20년도 하반기를 봤을 때 이 두 가지의 회사들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지주회사를 조금 눈여겨보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 두 번째가 되겠죠. 하반기부터 본연의 가치를 찾고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 피해를 입었지만 회복을 하고 있다. 그러면 21년도부터는 어디가 좋아질 것인가? 원래 전통 지주 회사들의 반등이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20년도에 주가가 좋지 않았던 하위 10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풍산홀딩스나 두산이나 GS가 있는데요. 21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풍산홀딩스와 두산, GS의 주가는 어땠는가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20년도에는 굉장히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구나, 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받았지만 이제 막 반등하기 시작한 기업들이고 21년도 주가가 좋은 기업들로 가보면 결국엔 풍산홀딩스가 이렇게 가게 되고요. 두산도 이쪽으로 가게 되고 GS도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년도 주가 상위율 대웅이나 한미사이언스, 녹십자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19에 조금 수혜를 보거나 기업이 작았던 부분들은 대웅, 녹십자홀딩스,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시고 좋았던 기업이 가장 계속 좋아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침체돼 있었지만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주회사의 매력도를 체크할 때는 첫 번째로 배당금이 증가하는 기업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SK와 LG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2,000원부터 2,500원까지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CJ, 두산, 일진홀딩스, 노루홀딩스, 롯데주주, 효성인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배당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확대도 있겠지만 결국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 배당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방송 말미에 채널을 돌리셔서 지금부터 보고 계신다 하더라도 여기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꼭 챙겨가실 게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장기적 전략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방송에 나와서도 시청자분들께 너무 단타 또는 일확천금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는 전문가입니다. 장기 추세로 투자를 하셔야지 뭔가 투기를 하는 그런 투자 패턴은 오래 갈 수는 없다. 오래 가기 어렵다. 100번 수익 보다가 한번 1000을 잃게 되면 100을 얻었다가 1000을 잃게 되면 그간에 뭔가 부귀영화가 어떤 이득이 있겠냐라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좋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그러한 습관을 얻어보시자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들고 있었습니다. 1월 달에는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소비가 좋아지면 우리나라만 좋나? 다른 나라도 좋아지지?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OECD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말씀을 드렸고 중국이 OECD가 선정한 기업들 중에 경기 회복이 가장 빨랐던 그런 모습들 1월 달 기준으로 뉴스를 찾아보시면 좀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CJ 제일제당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의 핵산 소비, 중국에서의 아미노산 사료 첨가제 회복, 그리고 원래 하던 언택트 시절에 냉동식품이나 HMR에서의 매출 증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월 동안에는 잠시 쉬어갈 수는 있지만 백신 공백기는 매집 구간이라는 말씀으로 2월을 보냈습니다. 백신이 막 나올 시기에는 모든 주가들이 잔잔 하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장이 꺾이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때 여지없이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매집이 잘 되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2, 3, 4, 5월이 지금 무난하게 또는 시장 이상의 시장 수익률 이상의 또는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더 나은 수익을
거두시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내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매집을 하려고 했는데 3월 FOMC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나와서 월 초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어도 16, 17까지 조정은 데크레센도, 상승은 크레센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은 점점 여리게, 그리고 상승은 점점 강하게 나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결국 4월 시장까지도 좋은 흐름들 나왔다라는 부분들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말씀을 드릴 때 좀 굵직굵직하고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수익이 났느냐 안 났느냐가 여러분들의 투자를 판가름하고 판단하기보다도 시장에 참여하셔서 나 오늘 주식 하루 딱 하고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는 투자자이시라면 결국 하루하루보다는 한 달, 두 달 또는 1분기, 2분기 또는 반년, 1년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월에 오면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마성 장세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재보궐선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테마주, 정치 테마주로의 수급 쏠림이 좀 심했지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는 마시고 이제 실적 장세가 5월 달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잘 챙겨가시자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고 늦어도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누누이 강조를 드려왔고요. 왜냐하면 이 이후부터 3분기나 4분기 또는 올해 안에 턴어라운드가 어려운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위로 올라와 있더라도 그 주가를 유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2분기가 지나가면서는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수도 있으니 실적을 꼭 체크하시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 오면서는 선택과 집중의 5월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또는 지난해 3월부터 투자, 시장에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어느 주식을 사든 대부분 손실 없이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던가 아니면 상상 이상의 수익을 거두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주가가 52주 신고가라는 뉴스들이 툭 하면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종목을 매수해야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지 선택과 집중 없이 그때도 그냥 사니까 수익 잘 나더라. 그냥 좋은 기업들을 사보자 라는 생각으로 1월 달 지수 고점에서 삼성전자를 사셨거나 뭐 현대자동차를 사셨거나 이러한 일들이 5월 달부터는 조금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장기 투자는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셔야지 어쩌다가 물려서 장기 투자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그 베이스 기반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확천금의 달콤함보다도 잃지 않는 매매를 하는 5월부터의 시장, 남은 5월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지금까지 벌었던 자산들을 잘 지켜나가시고 또 늘려나가실 수 있겠다라고 꼭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출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고 목요일은 저녁 8시부터 주유소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셔서 같이 잃지 않는 매매, 편안한 수익으로 추세 하단에서 차곡차곡 수익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시간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도 시장 참여자로서 좋은 수익 거두어 가시기를 저도 또한 당부드리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허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